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순조롭게 FDA 관문을 통과 중입니다. 리보세라닙이 내년 FDA에서 최종 수확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국산 블록버스트 항암 신약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최근에 FDA NDA 신청 이후에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통과 이후에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 달에는 중국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완제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CMC 이슈에서도 인스펙션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죠. 뭐 CRC 레터라든지 Q&A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FDA와 지금 원활하게 지금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내년도 HLB가 2007년도에 이제 어드벤처 연구소와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7년, 18년 되는데 어드벤처에 이제 폴첸 박사가 이제 원래 이제 개발했으니까 개발을 뭐 2003년도부터 이 폴첸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암젠 수석 연구원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링크이든에 들어가 봐도 이게 사진은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내역들을 찾아봐도 이렇게 사진이 잘 없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원 개발자죠. 그래서 2003년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리보세라님이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HLB 입장에서는 8년 정도 이제 돼가는 부분이고, 2004년도인가 이제 항서제약하고는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2014년도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출시가 되어서 거의 10여 년 동안 누적 매출로는 뭐 1조에 육박하는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도 HLB 수약에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FDA에서 허가 심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이 항암제 라인으로서는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들이 HLB에 계속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정도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고 최근에 FDA로부터 미드 사이클 리뷰, 그러니까 이건 FDA 이제 조사단 단끼리 이제 개최하는 이제 뭐 리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특별히 유의미한 어떤 이슈 제기가 없었다. 그만큼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동안에 NDA 신청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CMC 이슈에서도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최종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간암 1차 치료제의 부분에서 지금 4가지 정도의 어떤 치료제가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나왔던 이제 뭐 바이엘의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로 베제프 관련되는 타켓을 하는데 이제 멀티타켓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 2020년, 2022년도에 로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 관련 제품들은 면역감문 억제제를 병용을 한 경우도 있고 면역감문 이제 억제제 중에서 이 PD에론과 이제 항체 치료제의 아바스틴 한 이제 로슈, 그러니까 다 기전들이 다른데요.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PD1 계열이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키투르다나 이제 뭐 옵디보 같이 PD1 계열의 면역감문 억제제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에서 베제프 단일 타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어떤 이제 병용으로 허가된 간암 2차 치료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응증을 여러 이제 하면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임상 기간만 뭐 20년이죠. 자, 어드벤처 연구소는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 그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리스 이제 근처에 있어요. 어드벤처 이제 그 레버러토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보시게 되면 예, 스몰 이제 몰큘러 캔서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개발과 발전, 여기에 상당히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키로신티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 여기를 좀 주로 하는 어떤 연구소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2000년 초반에 표적항암제가 이제 저분자 합물질 형태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가 이제 노바티스의 그 백혈병 치료제, 그게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분이죠. 예, 글리백 관련되는 부분. 글리백도 이제 단일 타켓 형태로 되어 있는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얼라이언스에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하고 제일 처음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라이센스 계약을.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LSK 바이오 파트너,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는 엘레바 테라피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엘레바 테라피틱스하고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으면서 확대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은 지금도 보면 어드벤처 레버토리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항서제약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좀 설명드리면, 이번 이제 미드사이클 이제 미팅을 통해서 특별히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만큼 FDA가 지금 준비 절차를 그동안에 잘했고, 자기들이 지금 본심사를 하는 가운데도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에서 신약 승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단 미팅 같은 경우도 특별히 지금 개최할 필요성을 8월 달에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미드사이클 미팅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런 부분들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OS 값에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22.1개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완치가 좀 어려운 항암 라인에서 OS 값의 개선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이 주가로 보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OS 값 최초로 20개월 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OS 값 외에도 PFS 값이 좋아졌던 부분, 위험비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그 대조군 대비해서 실용군의 어떤 그 위험비를 이제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리보세라니가 캄넬리주맘의 어떤 위험비가 실험군의, 그러니까 대조군 대비해서는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망이라든지 중증 진행 위험의 어떤 위험을 40~50% 낮췄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데이터 값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로슈의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가 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이제 좀 단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국제 간암 컨퍼런스에서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12개월 내에 거의 80% 가까운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니까 이 약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은 높습니다만 중단하는 환자가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약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임핀지 이미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간암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일부 환자에게는 못 쓰는 상황에서 15% 시장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가 캄넬리주맘이 들어가게 되면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3년 내에 뭐 시장 점유율 50%까지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이 포텐셜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양자가 사실 FDA는 허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이기 위해서 최근에 항서제약이 전향적으로 캄넬리주맘 관련돼서 간암 부문 글로벌 판권을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어프런트 피 제로로 0원으로 이제 넘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업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훨씬 더
허가 이후에 빠르게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피크 매출에 도달하는 어떤 시기들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지금 양사가 아주 호의적인 어떤 협의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 이슈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어떤 요청했던 부분들을 진양훈 회장이 전향적으로 이사회에서 이 코스피전 상장까지 지금 하면서 12월 달 이제 다음 달에 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 어떤 결정 사항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 공매도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전면 금지되는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주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뭐 쇼커버링이나 이제 급등하게 되면 숏스퀴즈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나 중국 쪽에서 일부 좀 부정적인 코멘트, 특히나 이제 켈리 교수 같은 경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부작용 관련된. 근데 사실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중에서 베제프 타켓을 하는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발생하는데, 다른 어떤 멀티 타켓 대비해서 리보세라린 관련되는 어떤 이 부작용은 대부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처방하게 되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인데 이거보다 빨리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형성이 조금 되고 있죠. 그에 발맞추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최근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는 FDA와 수차례 이제 공식 미팅,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공장 어떤 실사, 연이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번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심사 절차도 최선을 다해서 간암 환자들에게 우리 신약이 신속히 사업화 과정에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전면 금지 소식에 이제 월요일 날 강한 어떤 이제 반등이 거래량 동반해서 나왔고, 어제 오늘은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지금 이제 지진하고 있죠. 아침에 이제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 3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2,000원권으로 다시 좀 내려와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프로그램은 3일 연속으로 매수세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이 부분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상단 가격 자체가 보시게 되면 32,500원대 위거든요. 지금 살짝 이 부분이 좀 내려와 있는데, 이 가격 위에서 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7월 달에 개법 원봉이 나왔던 35,000원권을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기술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봉으로 간통을 이제 세게 하게 되면 본격적인 바닥 탈출과 4만원대 도전까지 이어지게 되면 주가가 뭐 폭발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